지난번에 상관격을 하다 말았어요. 네.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기축면 신미월 병인일 기축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 남자죠. 병화가 미월에 출생하고 미중 기토가 특출하였다. 그죠? 미중 기토의 본기가 특출한 거죠. 연호구 시에 화토 상관격에 상관이 너무 많은 형상이 된 거죠. 지금 토가 5개나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많은 그런 격이 된 거죠. 인중 간목으로 용신하니 상관 용인격이 된다. 인중의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로서 저 토도를 제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미월이라 그래도 병화 일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병화가 이제 미월이니까 이렇게 토가 많다고 하더라도 월이 미월이니까 병화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시기다. 그런 얘기죠. 정묘대원의 정이 인수를 방해하는 신금을 극과하고 정묘대원이죠. 정묘대원의 정이 이제 신금을 이제 극해버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묘중 을목은 제토하고 묘중 을목은 묘미 목국이 돼서 목국토를 한다. 그래서 이 상관을 상징시켜 대관으로 진출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관으로 진출했는데 이게 인수군의 대관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관이 더 인수는 관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도 대관이 됐다. 그거요. 그러니까 상관 이 사주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인수가 됐든지 간에 관이 됐든지 간에 재가 됐든지 간에 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소리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이 좋아지면은 관직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또 재가 많아지면은 재 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기 쉬운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용신이 좋을 때, 이 사주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좋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고관으로 진출하느냐,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로 진출하느냐,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재로 이 사주가 좋아졌다면 부자로 진출할 거고, 인수로 좋아졌으니까 학문적인 분야로 진출한다. 이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병일주의 다토가 일주지 병인데, 병일주에 토가 많은 것이 일주지 병이죠. 다토가 그 병인데, 인목이 약으로 작용하는 한편 일주를 강화시키니까 목국토도 하고 목생화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인목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사주에서 인목은 거의 화에 가까운 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병화가 투출됐으니까 이게 이 인중의 병화가 일주지 위에 투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가 천간과 지지 사이가 상생의 구조가 됐을 때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거죠. 일주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극하거나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일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관시켜주는 어떤 오행의 글자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의 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일주에 여기 인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이 있고 또 이렇게 신이 있고 임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주에서는 이게 상하의 하극상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극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여기서 좌불안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수가 여기 투출됐다 이 말이에요. 임수가 투출된 것이 이 사주를 살리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는 장치가 여기 시에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에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희망적인 거예요. 여기 쳐다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임수가 아주 구제하는 역할을 했다. 본래 신이라는 것은 인하고 신은 상당한 아주 반대의 개념이죠. 인이라는 것은 펼치는 대장이고 신이라는 건 감추는 대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신이 감추는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신이 있으면은 이 간목이 작용을 못해요. 그 다행히 이렇게 임수를 투출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투출되고 여기 투출되고 여기 투출된다고 그런다면은 이 임수가 간목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존재를 작용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인운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병인운에. 그리고 이 정묘운에는 왜 안 되고 병인운의 세상이 되는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묘운이 서령 저사주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상이 하루아침에 대부분 재상이 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게 차차 올라가게 돼서 발판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운이 아주 썩 좋다고 그래서 운이 썩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상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재상이 되려면 원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그러면 다음에 을주군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을주군이면 을은 을신충을 해서 그걸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토가 또 다시 많아진다는 것은 병운이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게 병운이 오면은 재상직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이렇게 사주를 마무리하는 건데 이런 것은 이 상관격에서 병화일주의 미월이니까 상관격에서 결국은 이 상관이 많을 때에는 상관을 상진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인수운의 두각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술, 무술, 정유, 정말 정묘, 정묘, 을사, 을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렇게 운이 가고 있다. 이 해자 쪽에서 인묘진으로 가고 있다. 그죠?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정을이 술월 무토 투출로 술중 무토가 됐죠? 그렇게 이제 상관격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트 상관격이다. 이 목화 상관격도 있고 금수 상관격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화토 상관격이다. 이 정일가는 술중 평화, 사중 병화에 근하였고 또 묘의 상을 받고 있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묘의 근과 인의 근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의 근을 하는 거고 묘의 근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인의 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곧은 뿌리요. 갑목이 이게 갑이 인을 만났다. 그리고 이게 직근이다 이 말이요. 직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묘목이라는 것은 묘라는 을목과 같은 역할로 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여러 군데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일 때는 싹이 올라와서 묘일 때는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시기죠. 마찬가지로 뿌리도 묘의 뿌리는 갈라지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 곧은 뿌리보다는 옆뿌리가 많은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의 근과 이 갑의 근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갑은 직근이고 이 묘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옆근이 측근이 많은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화가 묘에 근을 했어요. 근데 묘에 근을 했는데 그게 열목이죠. 독이 특출되어 있죠. 이 재인 신금은 신월의 생을 받고 있고 천간 을목, 을생, 정화, 생토하고 토는 생금하여 기가 금에 직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그 기가 어디로 모여 있느냐? 이 사주에서는 어떤 오행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목생과 화생토 그러면 토생금으로 가서 결국은 이 사주는 그 기운들이 전부 신금에 가서 직결되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무엇을 하고 태어났느냐? 재료로 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금의 전부 모든 기운이 모든 기운이 신금으로 집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관 용계격이 된다. 그런 거예요. 신축 운의 신이 겁재를 합거하고 축은 사축 생금하여 발제 만전하였다. 그래도 이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만전하는 그런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이런 운으로 갔다.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을목이라는 인수도 있고 또 이 신금이라는 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인수를 쫓아가서 이것이 무슨 교사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던가 이렇게 안 하고 돈을 버는 쪽으로 가가지고서
이게 거부가 됐다. 이게 왜 그러냐? 그죠? 이 시에 가서 을이 있는데 그것이 묘에 글을 했으니까 이게 을목이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목은 이게 을목은 순목이 돼서 태우기가 어려운데 이 사화가 옆에서 그걸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을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화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인수다. 그러면 시의 인수니까 그걸 쳐다보고 갔으면 이 사람이 인수를 쳐다보고 갔으면 벼슬아치가 뭐 됐을 건데 어째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겠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추리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주에서 이 모든 기가 전부 목생어, 화생토, 토장금으로 해서 직결된 것은 재에 와서 뭉쳐 있다. 요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정신이 전부 재에 직결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문은 법제를 제거하여 재물이 증가하였다. 이문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문이 왔는데 이문이 왔을 때는 이게 금생수에서 수가 되면은 관직이 높아진다고 보면은 좋은데 어째 재물이 더 늘어나는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신중에 임수가 왔다는 거, 임수가 오면은 임문이 오면은 임은 저 신금에 이제 임에 근을 해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이게 이제 병임충에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 손해를 끼치는 자를 제거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정화가 이 일조가 강하다고 보고 지금 풀이하는 거예요. 만일 정화가 약하다면 병화가 임수에게 이게 충을 당하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그래서 일조의 강약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거다. 만일 정화가 약할 땐 임이 와서 병화를 치면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보시면 되고요. 이륜의 신을 충파하여 왕자중 세자발로 불록지객이 되었다. 이눈에 와서 이 문에까지는 돈이 늘어났는데 이눈에 와서는 저게 이게 인신충에서 저 목적물을 다 제거해 버렸죠. 그런데 목적물을 제거했으면은 이륜에 왔으면은 이게 돈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어째 목숨이 없어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게 만일 여기 이제 지금 같으면 100살씩 사는 이때 되면 뭐 별로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죽었다 이겨. 이렇게 용신이 충파될 때에는 이것은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다. 재물보다도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다. 용신이 충파될 때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금이 병화로부터 화극금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묘술이 화가 돼가지고 또 화극금을 당하고 또 사신이 형물해서 또 신금이 손상을 당하고 이런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신금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기가 묘소리 화가 되죠. 그리고 술이 월이죠. 이게 월이요. 무슨 월이냐면 토월이라고 해요. 그게 요게 어떤 사령인가를 봐야 돼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이 화를 수로 교환시켜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술 다음에는 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수월이라는 것은 그 화의 기운을 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정사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토의구실 할 수 있고, 또 이 금의 이 안에 있는 금의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만일 이 술이면은 말이죠. 이런 죠? 자, 이 갑술이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이 갑이 신이 들어있어요. 신중이 그죠? 그럼 만약 여기 인이 여기 인월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월이다 그러면 여기에 인술이 화국이 되면은 여기 오화를 이게 공업하려고 그런 그 성질이 있죠. 그리고 공업이 되면 어떠냐 그러면은 이게 졌다가는 거예요. 신금이. 그럼 남자 같으면 자손이죠. 여자 같으면 남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는 수가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이게 언제는 수가 없으면 이건 남편을 지니기가 어렵다든지 자손을 두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명이 되면은 인술 화국이 되고 또 겁재가 창궐하고 또 효재 지웁니다. 그래서 재물에 홀딱 타버리는 그러한 운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용신이 이게 타버려서 죽었다.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호시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재물을 홀딱 갖다가 믿기고 안 죽었죠? 근데 이제 양명지원이 재물인데 홀딱 갖다 바치는 건 대단히 어렵죠. 이제 죽어도 재물을 안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근데 선생님 거기 그 기가 신금으로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일 저기에 수가 있으면 신금에 모인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수가 있으면 이제 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다만 이제 수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만약 이것이 술이 아니고 진토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로 가는 거예요. 네. 금생 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벼슬보다는 뭐로 가는 거? 관직으로 가는 거지. 예. 신금 없다고 인사 형광 좋지. 가만히 있어.
도시하라 그랬잖아. 도시에 주십니다. 옆에 동네 사람들 짜장면 많이 사줘봐. 기토가 신월에 출생을 했는데 신중에 경금이 투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관격이다. 이게 이제 이런데 일주가 약하죠. 일주가 약하니까는 이것은 저 진상관격이 되는 상관격에서 그렇죠? 일주가 강하면 가상관격이 되고 일주가 약하면 진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토는 경금이 참신하고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이 약한 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경금이 바짝 붙어 있다. 참신하고 진토는 신이 곁에 있어. 요거 진토는 신이 곁에 있어. 도와주는 화가 없어서 힘이 이제 곁에 있어. 토생금을 한다 이 말이죠. 토생금을 하니 힘이 없는데 도와주는 화가 없어. 기토가 아주 미약하다. 무진이라는 게 큰 산이 있어도 기토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경신이 가라앉고 있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을주군까지 고생했다. 여기까지 이게 이울까지 다 고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보고서 꼭 속기가 쉬운 것은 이 사주가 무진이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무진이 경신에 가라맺혀서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기토가 양간이 아니고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은 종을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무진을 버리고 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된다고 본다면은 우선 종하고자 하는 자가 투출돼야 되죠. 그 경이 투출됐어요. 또 밑에 종하고자 하는 자가 국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유효신으로 국을 이뤘죠. 또 시부력에 시에서 거역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가 유가 있어서 그 거역을 안 해요. 그러면 종할 수 있는 조건이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주는 종이 안 되고 무진이 있기 때문에 그 무진에 의지해서 이 사주가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주를 만났을 때 그럼 종으로 볼 것이냐 종하면 안 된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살아온 사람이면 이제 물어보면 돼요. 이 사주가 처음에 어땠나? 신이운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신이운을 만나서 임술운이 술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만약 어린애라든지 살아온 세월이 별로 길지 않다 그런다면은 물어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또 이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이름을 줘달라. 그러면 강약을 하려면 이름을 지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 가을이고
이건 겨울로 왔어요, 그죠? 가을, 겨울 동안에 기운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종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종이 아니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릴 때는 뭐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 애기다. 이름을 지어왔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강약 부분은 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참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생각해요? 아버지가 돈 잘 버느냐고. 예? 아버지가 돈 잘 버느냐고 물어봐야지. 그렇지. 네. 그게 잘 사는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이게 만약에 이 사주가 신유가 좋은 운이라면은 괜찮게 먹고 살면 하잖아요, 그죠? 좋은 운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게 찾아낼 수 있는 길은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를 뿐이지 길은 있는 것이다. 그게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고비에 당했을 때 이런 게 헤쳐나가는 힘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운에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가정이 넉넉했다 그러면은 이거 좋아하는 운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확실히 이게 신약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다고 그럴 때 있는 거 발견하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게냐? 누구라도 거기 갔으면 다 발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콜럼버스가 이제 결안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이 결안을 채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누구도 이제 가서 결안을 세우면 결안이 선하게 안 서지. 결안이 안 서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인대가 있어요. 이게 그 결을 어떤 위치에 놓든지 간에 그 결안이 그 안에 배가 눈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끈으로 양쪽에 묶여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놓으면은 세워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그 안에서 못 세우게 만들어. 누구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못 세운다 이거죠. 이제 자기가 단상에 올라가서 밑을 깨가지고 딱 세우니까 쓴다 이거죠. 그럼 깨서 세우는 건 누구는 못하느냐? 그 하찮은 거라도 그 깨서 세우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것이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혼을 세워보시오 그러면 깨치는 거 세우는 것만 생각했지 깨쳐서 세우는 거 생각 안 된다. 사주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을초근까지 고생하였고 병운에서 병능 극경금으로 조금 일어났으나 이제 병운이 왔으니까 이 병이 이제 이 경금을 극했죠. 인수가 좋은 점이라는 것은 상관을 지출을 막아주는 거죠. 인수는 수입이 있고 또 지출을 막아주고 지출만 막아주는 것보다는 수입이 있고 지출 막아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인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어났으나 이눈에는 말이요. 이제 다시 이눈에는 병을 좋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 화생토에서
복생 화생토에서 이 기토를 보강하니까 이론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론을 인신충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게 왕충이 됐죠. 금이 왕한 것을 왕충이 했어요. 근데 병이도 만만찮잖아요. 근데 병이니 저 인을 충하면은 그 왕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형량 즉 그 양을 서로 가늠해 보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좀 심사숙고할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륜에 와서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게 많은 세월을 고생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또 하루 년 지나니까 금방 졌다나.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주들은 상당히 고달픈 사주가 되는 거죠. 원국 자체가 이렇게 신약하면은 좋은 운을 만나더라도 별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리 차원에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더구나 이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 사람이냐? 이렇게 아주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답변할 때 절망적인 답변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짓말로 투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당신 사주는 별 불르는 사주니까 기대하지 마죠. 이렇게 절망을 시킬 수도 없고 이 명리하는 사람의 괴로움이 이게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주 자체가 이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운이 왔다고 그래서 좋을 수도 없고 평생 고생하며 사는 팔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고생하는 팔자로 태어났는가? 그럼 이 사주가 고생하게 태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그것은 할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그걸 혼자가 갚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요? 이 사주는 식인상관이 많아요. 그럼 할아버지 식인상관은 할머니요. 할머니가 많다 이거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빚져놓은 거예요. 이 사주라는 건 이렇게 꼭 갚아야 된다는 것을 예상이 없다. 안 갚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냐? 그럼 현조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 우리가 이제 현조죠. 현조의 산소를 그래도 명산에 썼다. 그런 거예요. 오대조가 그 좋은 산에 괜찮은 곳에 계셨다. 오대조는 뭐지? 예?
저기로 보면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아니 근데 육신으로 봤을 때 육칠은 비견급이지. 비견급이 예. 오대준 거예요? 이 비견급 아니야? 같은 도 아니야? 그렇게 4대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를 4대까지밖에 안 지내요. 비겁은 같으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왜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지내고 안 지내는가? 그 고조까지만 지내는 거예요. 또 고조가 지나면은 비견급이 또 같이 돼요. 나하고 같은 학년이 돼요. 정운에는 정계충 화극 경금하여 조금 나아졌으나 묘운의 묘율충 묘신암합으로 식상이 부흥산하여 그나마 먹은 가산을 다 날렸다. 상관격의 비거부는 부부하고 출사도 하는데 차조는 이 사주는 어째 피난하였느냐. 부의빈천은 재명이요 궁통은 재운이라고 하였다. 이 부의빈천이라는 것은 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궁통은 운에 있는 것이다. 묘가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묘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좀 쉬어서 할까요? 예.